심화수학 탐구 실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곡률은 곡선이나 곡면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학적 개념입니다. 곡률을 알면 어떤 모양이 얼마나 급하게 꺾이거나 휘었는지를 수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면 곡선의 곡률은 한 점에서 곡선의 접선 방향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개념은 3차원 곡면에서도 적용됩니다. 곡면에서는 한 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휘어짐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휘어진 방향의 곡률을 제1주곡률, 가장 적게 휘어진 방향의 곡률을 제2주곡률이라고 합니다. 평면 곡률은 곡면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휘었는지를, 가우스 곡률은 그 점의 모양이 돔처럼 볼록한지 안장처럼 휘어져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곡률과 관련된 개념으로 곡률 반지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휘어진 정도를 반지름으로 나타낸 것으로 곡률의 역수입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축물 곡률을 계산하기 위해 포항역 근처의 사진을 이용하였습니다. 철도선로가 급하게 휘어진 부분의 곡률 반경을 보면 일단 임의의 A, B의 중점을 여자 그 중점인 C를 잡고 그 C를 통해 선분 CD의 길이를 통해 얼에 대한 길이를 구함으로써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곡률 반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곡률 반경을 통한 심화 탐구에 대해 설명하자면 원래 초기의 곡률 반경을 이용한 철도는 궤도 형상만을 기준으로 곡률을 측정하였고 차량의 움직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철로를 보면 실제 차량의 위치와 구조 반응을 포함하여 앞뒤 대차 A와 C 그리고 차체 중심의 B의 위치를 표현함으로써 차량이 곡선을 할 때 생기는 틀어짐이나 밀림, 즉 상태 변이를 고려하였습니다. 원래 곡률 반경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이를 통해 첫 번째 경우의 수를 본다면은 앞 대차와 차체 간의 상대 변이만을 이용한 방식,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보면 뒷 대차와 차체 간의 상대 변이만을 사용한 방식이며 세 번째 경우를 보면 앞뒤 대차 모두의 데이터를 평균화하여 사용한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세 번째 경우가 가장 높은 정밀도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파란 선은 앞바퀴가 몸통과 얼마나 밀려났는지를 보여주고 빨간 선은 뒷바퀴가 몸통과 얼마나 밀려났는지 위로 튀면 기차가 바깥쪽으로 밀려났다는 뜻이므로 아래로 떨어지면 안쪽으로 당겨졌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그림을 통해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진들은 앞에서 말한 움직임을 데이터 이용하여 기차가 얼마나 시간 곡선 위에 있는지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처럼 곡률 방향 추정의 정확도는 차량의 구조적 반응을 반영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으며 실제 차량 주행 중에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곡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계공학적 제어 기술, 특히 능동형 틸팅 열차나 속도 자동 제어 시스템에 매우 실용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저는 DNA의 굽힘과 비틀림, 꼬임에 따른 자유에너지 최소값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DNA의 기하학적 변형에 따른 자유에너지를 기술하면 자연 상태의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기하학적 변형은 굽힘, 비틀림, 꼬임을 이야기하고 자유에너지는 이러한 변형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나타냅니다. 굽힘은 DNA의 중심축 곡률에 해당하고요. 비틀림률이란 아래 곡선에서 단위 법선 벡터 단위 법선 벡터 n, 단위 접선 벡터 t와 형성되는 접촉 평면이 변화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꼬임은 DNA의 이중 나선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한 정도입니다. 자유에너지를 기술하기 전에 회전율 벡터를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 각 점에서 직교 좌표계 UVT로 정의해야 합니다. DNA 중심축을 RS라고 했을 때 중심축의 접선 벡터는 T이고 벡터 U는 각 점 S에서 단위 법선 벡터 N, 단위 종 법선 벡터 B가 이루는 평면과 두 이중 나선의 교점의 중점을 향합니다. 벡터 V는 벡터 U와 T가 이루는 평면과 수직인 벡터이고요. 이때 회전율 벡터 1, 2, 3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이제 자유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자유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AC는 탄성 계수로 각각 굽힘과 꼬임의 강성을 의미하고 오메가 바는 오메가 0 마이너스 타우 S인데 오메가 0은 초기 꼬임 상태를 나타내고 타우는 중심축의 비틀림률을 이야기합니다. K는 중심축의 곡률을 나타냅니다. 이제 자유에너지 최소값을 알아볼 것인데 자유에너지 밀도는 곡선의 좌표 S에 따른 국소적 단위 위치에 들어가는 에너지이고 자유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선 에너지 밀도 함수를 접근해야 됩니다. 곡률과 비틀림이 방향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0부터 L까지 밀도 함수를 접근했을 때 자유에너지는 밀도 함수 곱하기 L입니다. 이때 양변을 파이에 대해서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파이값과 주어진 곡률값을 밀도의 함수에 대입한 후 FL이 자유에너지의 최소값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곡률이 혈관과 유사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혈관에 대해 확장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연구팀은 경동맥 분기부 혈류 유동장의 전산 유체 역학 해석에서 입구부 2차 곡률이 혈류의 유소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우선 3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위상차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하여 공통 경동맥 입구에서 시간에 따른 혈류량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심장 주기를 0에서 1로 정규화하고 T1부터 T9까지 총 9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측정 당시 초기 세 주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과도혈의 영향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네 번째 주기만 해석에 사용하여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혈관 중심선에 작은 진폭과 파장의 2차 곡률을 부여하기 위해 이상적인 사인 함수를 중심선으로 갖는 반경 어른 0.6cm의 곡선관 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곡선관을 통해 휘어진 정도가 혈류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한 2차 곡률 모델에 앞서 얻은 PC-MRI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맥동 유량 파형을 입력하고 각 위상에서의 단면 속도 분포를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수축기 초기에는 중심부 우세의 전형적인 딘 플로우가 나타났고 이완기 전환기에는 점차 속도 분포가 외측 벽 쪽으로 치우쳐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감속 구간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딘 플로우와는 다르게 속도 분포가 뒤집히거나 상하 두 개의 영역으로 분리되는 비대칭적이고 복잡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피실험자들로부터 얻은 의료 영상을 9개의 환자 특정 경동맥 분기부 모델을 이용하여 CFD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혈액은 뉴턴 유체로 가정하고 혈관벽은 변형되지 않는 강체로 가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입구 유속 조건을 축대칭 완전 발달 유동, 2차 곡률관에서 얻어진 실제와 유사한 유속 분포 CCA를 지름 1.5배로 단축한 CCA 입구부 모델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경동맥 길이를 지름이 3배 이상으로 늘렸던 것은 입구부 유속 분포 조건 간 변전 반응력의 차이가 매우 적었고 CCA 입구부 모델을 1.5배로 단축했던 것은 입구부 유속 변개 조건 간 변전 반응력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 체류 지수와 같은 혈류 역학적 지표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벽 근처에서 혈액 입자의 체류 시간 증가와 동맥 경화 발생 위험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감사합니다.